왜 아침만 먹고도 금세 출출해질까요? 왜 점심 후에 눈꺼풀이 무거워질까요? 왜 저녁마다 단계 당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은입니다. 30년간 식사 순서와 혈당 변동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그 답을 아침 접시에서 찾았습니다. 요즘 바나듐쌀이 당뇨에 좋다며 큰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실제 검사 결과를 보니 바나듐 함량이 거의 없고 혈당 강화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실 때마다 허탈하셨을 텐데요. 사실 문제는 쌀 하나에 의존하려는 마음에 있었어요. 결국 쌀 한 가지로는 해결되지 않고 접시 위 전체 조합이 해답이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밥 한 그릇 드시고 나서 1시간도 안 되어 속이 허전하셨던 경험 있으시죠? 그런가 하면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져서 오후 내내 멍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녁에는 또 왜 그렇게 단계 당기는지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찾게 되고 나중에는 후회만 남더라고요. 이런 모든 증상들이 바로 혈당의 롤러코스터 때문입니다. 아침에 급격히 오른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금세 허기를 느끼게 되고 점심 후 또다시 급상승한 혈당 때문에 나른해지는 거죠. 저녁에 단 것 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이런 패턴을 수없이 봐왔는데요. 놀랍게도 아침 식사 방법만 조금 바꿔도 하루 종일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음식들을 그대로 두고 순서와 조합만 살짝 조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혈당을 요동치게 만드는 아침 습관들과 이를 안정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례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인 67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김영호님께서는 TV에서 바나듐쌀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마다 바나듐쌀 밥을 정성껏 챙겨 드셨대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혈당을 재어보니 오히려 수치가 크게 오른 거예요. 김영호님은 정말 당황스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싶으셨대요. 그러던 차에 TV 뉴스에서 바나듐쌀 효과 없다는 보도가 나온 거죠. 그제야 배신감까지 느끼셨다고 해요. 좋다는 음식 하나만 믿고 의존하시다가 실망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영호님의 노력 자체는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접근 방법이 살짝 아쉬웠을 뿐이죠. 그 뒤로 저는 김영호님께 아침 접시 조합을 조금 바꾸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흰밥이나 바나듐쌀 대신 잡곡밥 반 공기로 줄이고 계란과 두부를 추가하셨죠. 그리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는 방법이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김영호님의 공복 혈당은 20 이상 낮아졌어요. 무엇보다 하루 종일 출출함이 줄어들어서 간식을 찾는 일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후에 졸리던 것도 많이 개선되었고 저녁 때 단 걸 찾던 습관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해요.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흰쌀이나 바나듐쌀에만 의존하는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예요. 흰쌀이나 바나듐쌀을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마치 제트기가 이륙하듯 순식간에 치솟는 거죠.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식후 혈당 상승폭이 2배 이상 빠르다고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밥 한 그릇만 뚝딱 드시고 나면 1시간 뒤에 왜 그렇게 허기가 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71세 김정수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TV에서 바나듐 쌀이 좋다고 해서 한 달 넘게 드셨는데 당화혈 색소가 오히려 높아져서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좋은 쌀을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셨던 거죠. 이런 분들께는 잡곡이나 귀리, 현미를 20에서 30% 정도 섞어서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조건 많이 먹으면 같은 탄수화물 과잉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곡물이라도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쌀만 믿고 계시진 않나요? 아무리 좋은 쌀이라도 그것만으로는 혈당 관리가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아침을 아예 거르는 습관이에요. 이것도 정말 위험한 패턴 중 하나죠. 아침을 건너뛰면 점심과 저녁에 과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아침을 굶으면 점심 때 더 많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니 아침을 걸은 사람의 하루 평균 혈당 변동폭이 1.5배 더 컸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락가락한다는 뜻이에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하면서 몸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65세 이명희님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아침을 잘 안 드시다가 점심에 폭식을 반복하면서 오후마다 피로감이 심했다고 하세요. 몸이 무거워지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 증상들이 계속되더라고요. 이런 분들께는 간단한 오트밀죽이나 삶은 달걀이라도 챙기시라고 말씀드려요. 아침을 거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침을 커피와 빵으로만 대신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아침은 어떻게 드셨나요?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단백질이 부족한 아침 식사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단백질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서 안정감을 줍니다. 탄수화물처럼 급격하게 치솟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미국 당뇨협회 보고서를 보면 고단백 아침 식사가 점심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점심 먹고 나서도 혈당이 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70세 최경호님 경우를 보면 아침에 계란을 하나 추가하신 후부터 오후에 단 음식을 찾는 갈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전에는 오후 3시만 되면 과자나 사탕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런 욕구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삶은 달걀이나 두부, 콩, 생선 같은 것들을 아침 접시에 반드시 올려보세요. 그런데 조리할 때 소금이나 기름을 과하게 쓰시면 안 돼요. 담백하게 조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접시에 단백질을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시면 부족한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식사 순서를 무시하는 습관이에요. 이거 정말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져요. 일본 임상영양학회 보고서를 보면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다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을 때 혈당 상승률이 30%나 낮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74세 김수자님께서 나물부터 먹는 습관을 들이신 후로 혈당이 완만하게 유지됐다고 해요. 전에는 밥부터 먼저 드셨는데 이제는 반찬부터 차근차근 드시면서 혈당이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밥부터 먹지 마시고 채소를 먼저,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밥 순서로 드셔보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순서로 식사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밥부터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뜨끈한 밥만 고집하는 습관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 알고 보면 혈당에 큰 영향을 줘요. 밥을 시켜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기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서울이과대학 연구를 보니까 시킨 밥을 데워서 먹은 그룹이 혈당 상승률이 15%나 낮았다고 나와 있어요. 전날 밥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날 데워 먹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69세 오영호님은 전날 저녁에 현미밥을 조금 더 지어서 냉장 보관하신 다음 아침에 데워 드시면서 혈당이 많이 안정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찬밥 데워 먹는 게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효과를 보시고 나서는 계속 실천하고 계세요. 밥이나 감자 같은 탄수화물을 전날 지어서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서 드셔보세요. 그런데 너무 오래 두시면 변질될 위험이 있으니까 하루에서 이틀 내로는 드셔야 해요. 혹시 갓 지은 뜨끈한 밥만 고집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것도 혈당 관리에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5가지가 아침 혈당을 흔드는 핵심 습관들입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혈당을 롤러코스터로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혈당 안정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콤한 음식을 곁들이는 거예요. 사과 식초나 레몬즙을 곁들이면 혈당 상승이 훨씬 낮아집니다. 산성 성분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단맛이 강한 피클은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피클은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하거나 밥과 함께 집에서 담근 무절임 같은 걸 드시면 좋아요. 아침에 새콤한 걸 곁들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외로 효과가 크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귀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천천히 흡수하듯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스턴트 오트밀은 오히려 혈당을 올린다는 거예요.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첨가되고 입자가 너무 잘게 부서져서 흡수가 빨라지거든요. 롤드 오트나 스틸컷 귀리 같은 덜 가공된 것을 죽으로 끓여 드시거나 잡곡밥에 섞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댁 식탁에는 귀리 활용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계피를 소량 섭취하는 거예요. 계피에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가게 돼요. 하지만 하루에 2g 이상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따뜻한 차에 조금 넣어서 드시거나 요거트나 오트밀 위에 살짝 뿌려서 드시면 돼요. 정말 조금만 써도 효과가 있거든요. 혹시 계피를 건강하게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이 일정해집니다. 마치 시계처럼 몸이 패턴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혈당 변동도 훨씬 안정돼요. 아침은 되도록 8시와 9시 사이에 점심과 저녁도 일정한 시간에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침을 건너뛰면 이런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규칙성의 시작은 아침 식사부터예요. 여러분의 아침 식사 시간은 일정하신가요? 불규칙한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5번째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마인드풀 이팅이라고도 하는데 과식을 막아서 체중과 혈당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어요.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도 빨리 느끼게 되고 소화도 훨씬 잘 돼요. TV나 휴대폰을 보면서 드시면 안 돼요. 집중이 분산되면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15번 이상 꼭꼭 씹으시고 80% 정도 포만감을 느끼면 수저를 놓으세요. 혹시 식사할 때 몇 번이나 씹으시는지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생각보다 적게 씹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6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이 농축돼서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우리 몸이 배고픔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식사 30분 전에 물 1컵 정도 드시고 식사 중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나눠서 꾸준히 드시면 돼요. 7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혈당을 올려요. 아침에 급하게 식사하거나 TV에서 스트레스 받을 뉴스를 보면서 드시면 좋지 않아요. 가능하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드세요. 깊게 숨을 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8번째는 적당한 양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거예요. 아보카도나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은 혈당을 안정시켜줘요.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적당량만 드셔야 해요. 아침에 견과류 한 줌이나 아보카도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8가지 습관을 아침 식사에 더하시면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실지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나듐 쌀 논란을 계기로 해서 쌀 하나로 혈당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믿음 대신 올바른 아침 식단 관리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 수치는 계속 오르고 하루 종일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후마다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에는 단 음식을 찾게 되죠. 심하면 당뇨, 합병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을 실천하시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안정된 혈당 곡선을 유지하면서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아침에 드신 후 금세 출출해지는 일도 없어지고 점심 후 나른함도 줄어들 거예요. 저녁에 단 걸 찾는 갈망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고요.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당화 혈색소나 공복 혈당 같은 수치들도 개선되실 거예요. 건강검진 받으실 때마다 좋은 결과를 보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작은 한 걸음부터예요. 제가 오늘 당장 권하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바로 아침 접시에 단백질 한 주먹을 올리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이나 두부, 생선 한 토막이라도 좋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나머지 혈당 관리까지 바꾸는 첫 단추가 될 거예요. 단백질을 추가하시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생기면서 밥을 적게 드시게 되고 혈당도 완만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좋은 습관들도 하나씩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식사 순서도 꼭 기억해 주세요.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단백질, 마지막에 밥 순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률이 30%나 낮아진다고 했죠. 이것도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세요. 완벽한 식단보다는 꾸준한 실천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별 혈당 안정 효과를 비교해 드릴 예정이에요. 달걀과 두부, 생선,
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또 각각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하시기 쉬운 아침 식단 레시피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바쁜 아침에도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혈당 안정 식단들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아침 식단 방법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가장 실천하기 쉬울 것 같은 방법이나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하나하나 답변 드리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혈당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여러분의 노력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